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8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18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황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뉴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민시가 하락을 했죠. 나스닥이 거의 2% 가깝게 급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8%씩이나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아주 좋은 실적을 냈죠.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에서 지금 이 시간 현재 기준으로는 9%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자, 뉴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무엇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했는지 체크를 해봅시다. 자, 바이터널리지 아마존과 오픈 AI의 100억 달러 투자 논의는 스타트업에 현금을 주고 칩 수요를 만드는 순환 투자 우려를 키우며 엔비디아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순환 투자, 요거 솔직히 좀 AI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이 순환 투자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이와 비슷했던 사례가 닷컴버블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환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겠죠.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월세 낼 돈을 빌려주는 것. 네, 이게 바로 순환 투자가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야,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할 테니까 그 돈으로 나한테 월세를 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죠. 자, 지금 얘가 이제 아마존 예를 들었잖아요, 실제로. 아마존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예. 아마존이 건물주가 되는 거고요. 오라클이 세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오라클에 100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오라클이 아니라 오픈 AI. 예, 지금 여기서 나왔던 거는, 잠시만요. 뉴스에 나왔던 거는 오픈 AI 맞죠? 맞아요. 오픈 AI. 예. 오픈 AI고, 그래서 오라클이 아니라, 네. 오픈 AI입니다. 오픈 AI. 잠시만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왜 투자를 하냐면, 자, 오픈 AI는 그 돈을 받아서, 네, 그 돈으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뭐예요? AWS가 있죠, 그죠? 네, 를 이용하고, 그리고 아마존도 칩을 만들어요. 엔비디아만 칩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존의 AI 칩을 사용하는 이게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는 아마존이 투자를 한 돈으로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 아마존의 AI 칩을 사용한다. 사용.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결과? 그러니까 아마존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 아마존은 투자를 했지만 그 돈이 다시 자사의 매출로 잡힘. 네. 겉으로는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마존의 주머니에서, 그죠? 네. 본인 돈이 나갔다가 들어온 거거든요. 네. 아마존이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약간 뭐 그렇게 된 거죠. 들어온 것.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매출만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네. 매출은 뻥튀기가 되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지 돈이었다는 거죠. 아마존의 돈이 나갔다가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제법 많아요. 얼마 전에도 한참 떠들썩했었던 지난 10월 달이었나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오픈 AI도 있었었죠. 그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거의 뭐 130조인가 투자를 했었어요. 아마 약 130조 투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 조건은 뭐냐면은 똑같아요. 네. 그때 뉴스상으로는 뭐 장기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구축 및 그리고 AI 칩, 네, AI 칩 분급 계약이죠. 체결 이런 것들, 이런 뉴스로 나왔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투자한 돈이 곧 엔비디아의 칩, 칩 매출을 잡히는 겁니다. 네, 자,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으로 오픈 AI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웃기죠, 여러분들? 네, 이거 저번에 그래서 10월인가에 제가 뉴스 한번 다뤄드렸었어요. 얘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아마존이랑 엔트로픽도 있죠, 그죠? 엔트로픽 얘네들도 있어요. 엔트 내지는 엔스로픽, 영어로 같이 엔트로픽이죠, 원래 엔트로픽. 얘네들도 한 적이 있었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 네, 얘네들 했었었고. 그래서 이런 순환 투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알면서도 은근슬쩍 다 넘어갔었던 건데,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시장이 좋을 때는 악재가 희석이 돼요. 근데 투자 심리가 확 바뀌어버리면은 호재가 희석이 되고 악재가 부각이 되죠. 숨겨졌던 악재들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시장이 올라갈 때 악재가 아예 없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우려는 항상 있었어요. 그죠?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계속 AI를 갖다가 물고 늘어졌던 것처럼 악재는 계속 있었다고. 마이클 버리는 그때 AI 칩 관련해가지고 감가상각 그 기간이 있는데, 엄연히 감가상각 기간이 있는데, 지네 마음대로 기간은 연수를 늘리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막 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유는 많이 있어요. 악재거리도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시장이 계속 그냥 뭐, 비성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했던 거죠. 네. 눈 감고 아웅했었다. 네. 눈 가리고 아웅했었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순환 투자가 뭔지, 이런 것들이 우려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뉴스 볼게요. 오라클의 100억 달러, 어제 제가 이것도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었죠. 오라클의 100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이 이 자금줄, 그러니까 돈을 대는 블루아울 캐피털이 이탈을 한 거예요. 얘네가 이탈하면서 오라클이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이 불투명해졌다, 불확실해졌다. 그래서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업계 전반에 뭔가 어떤 센티멘트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겠나. 갑자기, 그죠? 네,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망이 좋다고 하는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왜 얘네가 이탈을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네. 좀 안 좋은 거죠, 뭔가. 분위기가 좀 불안불안한 겁니다. 네. 자, 시장이 이제 막대한 자본 지출의 합리성 문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모든 AI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해요. 닷컴 버블 때도 그랬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정말 손에 꼽았습니다. 대부분 다 부도나고 다 깡통 기업이 됐거든요. 네. 자, 반면에 골드만삭스는요, 오라클에서 드러난 문제는 특정 금융 모델의 테일 리스크일 뿐이다. 시장이 비즈니스 모델의 질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물린 것 같아, 아마. 오라클에 물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리포트를 쓰는 주체와 운용 주체는 엄격히 달라요. 다른 주체입니다. 우리나라 개인들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한증권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호재 리포트를 내거나 악재 리포트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한에서 매수했다, 물렸다, 매수했다, 보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운용본부랑 애널리스트들이 연구원들이 있는 쪽이랑 완전 별개. 물론 이제 걔네들끼리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아는 지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매니저랑 애널리스트랑 당연히 친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완전 다른 단체다, 다른 주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닝 서프라이즈, 강력한 가이던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은 반도체 쪽으로는 전망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그때 글 올려드렸던 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특히나 레거시 반도체 그죠?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전망이 너무 좋다.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는 글 올려드렸었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남겨져 있으니까 그때 제가 올려드렸던 게 어디였냐? 여기 있네. 네. 보시면은 네, 요거 SK 하이닉스 HBM4 양산 개시 1등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요것도 있었었고 이것도 있었고 요거 DRAM 쇼티지. 네, 보시면은 요거 보자. 사상 초유의 DRAM 쇼티지와 정부의 150조 실탄 투입, 지금 준비할 섹터는 그죠? 이 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자, 원로 이사, 금리 내릴 여유 충분하지만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얘는 계속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그죠? 예, 여전히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자산 재매입 재개. 그러니까, 페드는 겉으로는 매파였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결국 이거는 양적 완화와 마찬가지다. 양적 완화나 다름없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양적 완화로 보면 곤란하다. 증시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네. 그러니까 팩트만 보면 어쨌거나 뭐, 돈이 투입이 되긴 한 거죠. 근데 이 돈이 투입이 된 것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두고서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예.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휘발유가 아니라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휘발유가 아니라 시스템 방어를 위한 소화기가 아니었겠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겉으로는 이건 양적 완화 아니다. 라고 이게 그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건 맞아. 어. 그러니까 입으로는 매파적 발언이었었는데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신중한 척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월 4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산 매입 버튼을 누른 거거든요, 파월이.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시장은 사실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양적 완화다, QE야 하면서 그때 그 오라클 악재 때문에 급락했다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마감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끝까지 연준은 파월은 단순한 그냥 지급준비금 관리일 뿐이다. 그렇게 선을 딱 그었단 말이지. 예. 사실 그래요. 그 미국 은행들은요, 그 3조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현금을 쌓아놓고도 규제가 있어요, 규제. 레버리지 비율 제한 같은 어떤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 때문에 돈을 무조건,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에 돈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 돈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규제가. 어. 그래서 그 돈이 또 이제 너무 또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 근데 이런 거에 어떤 밸런스를 조절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네. 그 연주는 그런 걸 어떤 배관이라고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그 배관이 터지지 않게끔 수혈을 해준 거죠.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FOMC 회의 이후에 실제로 주가가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빠지고 있다. 그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트럼프 유조선 봉쇄 때문에 최근에 국제유가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 이것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우려가 AI의 전력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공포에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어제 뭐 AI 관련주도 빠졌지만 원전주들도 많이 빠졌고, 네, 미국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여기 버노바도 인프라 관련주거든요. 전기 전력 인프라 관련주. 네. 그러니까 어제는 다 빠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뭐 전력 다 빠졌어요, 어제. 그리고 이제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보면은 이제 12월 달 마지막 10거래일 동안에 평균 상승 확률이 70% 이상에 달한다. 통계적으로 봤을 적에는 여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12월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주로 월 후반부에 나타났던 사례가 많다. 라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이런 곳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나머지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